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은지 기자, 날씨가 추워도 취재를 해야 되는 건 기자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네. 겨울에도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역으로 루포도 많이 가게 될 텐데 지방으로도 내려가야 네, 되고요.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예, 하여튼 뭐 앉아서 하는 취재가 아니라 직접 현장을 또 방문하는 취재라는 거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슈가 많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신당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신당 창당설 거의 뭐 가시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까운 천하 용인, 천하람, 허나 또 누군가요? 김용태. 김용태. 네, 그다음에 이기인 의원이죠. 네. 자, 이렇게 만났는데 다들 천하 용인,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여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하거나 참여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반응일까요? 좀 사람마다 기류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결집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번도 출연을 안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 행보를 보면 조금 그 갈라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4명이 어쨌든 다시 그 전당대회 이후에 한번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결집을 했다, 이런 점을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예측을 하긴 어려운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 천하람 위원장하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 나머지 두 사람, 그러니까 이기인 의원하고 이제 허은하 의원, 이기인 의원은 이제 기초 의원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아마 같이 가는 걸로 좀 정리가 된 그런 정도의 좀 기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뭐 천하용인 중에 뭐 그런 인사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일단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본인이 호남에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은 딱히 신당 창당을 해서 이동할 만한 그런 명분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차피 험지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굳이 신당으로 가야 될 만한 딱히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구를 포천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대구 쪽으로 아예 이제 뭐 예를 들어 힘을 좀 주거나 이런 식의 방향이 될 텐데, 신당이 이제 그런 거에서 좀 가기가 좀 애매한 지점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좀 바꾸자 하는 그런 의지도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기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초의원이라서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별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은하 의원도 이제 같이 가겠다는 입장이 강한데, 다만 허은하 의원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는 역시 또 이것도 분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맞아요. 그 당에서 내보내줘야지만 의원직이 유지가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의석수를 굳이 잃어가면서 일종의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제 신당 창당 뭐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게 현역 의원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현역 의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요. 그러니까 당을 만들 때 현역 의원 숫자가 어느 정도 좀 확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허은하 의원은 지금 이제 사실 그런 점에서 별로 도움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플러스 1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탈당하지 않은 상태로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몸은 국민의힘의 마음은 신당,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그런 의원들 사례도 좀 있었고, 그것도 왜 도움이 되냐면 실무적인 지점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에서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은 의원들이 그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약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준 게 허은하 의원이나 아니면 뭐 김웅 의원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아무래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서까지 참여를 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시점상으로 좀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네. 박수문 기자의 취재로 보였는데 2명 이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 7명 정도가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합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힌 것으로 그렇게 또 전해지고 있는데 누구 이름이 공개가 좀 됐습니까? 아니, 요거는 저도 사실 천하용인 중에 한 명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근데 정확한 그 기사를 보면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천하용인에게도 그 여당 현역 의원 6, 7명 정도 이제 나올 사람들 명단을 보여줬다고 전해줬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 한 명은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그 보도와 뭐 실제 상황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보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쪽에 이제 공보 라인이 좀 특이점이 뭐냐면은 잘 안 감추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리하거나 뭐 유리하거나 크게 감추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물어봤을 때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주고 네. 그래서 좀 명확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추정키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 거론하거나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의 숫자를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천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자면 수능은 한번 쳐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데를 응시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류 시점이 그러면은 한참 뒤로 당장은 밀리겠죠. 아니더라도 뭐 1월이나 뭐 2월 초 그런 정도일 수도 정도로 있다.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나오긴 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실제 공천 과정을 거쳐서 아니면 공천 직전에 확실히 아니다라는 게 좀 명확해지면은 그럴 때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인물들을 거론한 걸로 보여서 현 상태에서는 지금 내가 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박순봉 기자 표정을 보니까 대체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저한테 살짝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진짜 몰라요. 네네.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현지 기자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네. 지금 게시판에서 자꾸 이현지 기자는 왜 발언 기회를 안 주냐고. 네.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네네.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또 합류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니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꼭 유승민 전 대표와 묶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좀 오래된 얘기인데 두 사람이 같이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림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저희 모 방송국 앞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났는데 금태섭 전 의원한테 뭐 그런 걸 사실 물어봤었어요. 궁금했던 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정의당 쪽에 세 번째 권력 있잖아요. 류호정 장혜영 의원하고 별로 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고 세 번째 권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열려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요 사이에 의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조율 같은 거 할 거냐라고 했던 얘기가 그 지금 다 모아도 겨우 뭐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다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한 그런 판인데 가리는 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좀 설득을 해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유승민 전 의원도 다 같이 하는 게 당연히 그림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 다 관통해요. 현역 의원의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그 현역 의원들 그 실무적인 것도 있고 다음에 이제 뭐 돈이 보조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필요하고 나머지 티켓 파워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신당을 만들 때 몇 % 이상의 지지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표의 상당수는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를 데려왔을 때 충돌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류호정 의원이 합류한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지지층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대남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 젊은 남성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럼요. 그리고 좀 어울릴 수가 없는 게 기조도 사실 두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예전에 항상 따뜻한 보수라고 해가지고 뭐 소수자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손을 내미는 그런 보수를 좀 표방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 표현할까요? 그냥 뭐 능력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남녀 평등 이런 이슈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조도 안 맞고 그다음에 관계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를 했던 인물이고 자신이 더 티켓 파워가 있는 더 강력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계에 입문시켜주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이 일종의 두 개의 태양처럼 같이 뜨기가 좀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
자, 민주당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비명계가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시켰는데 일단 이 모임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대표적인 또 비명계 의원인데 이준석 전 대표 만났다. 또 신당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한 달 내로 밝히겠다는데 원칙과 상식이 어떤 모임이고 이들이 이준석 신당과 결합할 가능성이 또 점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은 그 민주당의 길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비명계 20-30명 의원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토론회인데 약간 원칙과 상식은 그 시즌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만든 이유는 친명 일색의 이제 당 운영 기조에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개혁이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보자 이런 취지로 비명계 의원들이 만든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 내지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이제 이상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뭐 이준석 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모임 만드는 걸 주도한 좀 비명계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탈당은 아예 우리 옵션이 없다. 라고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임은 그냥 좀 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지 이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이것이 곧 탈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른바 집단 행동이죠. 뭐 이준석 신당 합류할 가능성은 없다고 좀 잘라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도 뭐 한 달 내로 본인이 신당에 합류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말을 했는데 민주당 내부나 뭐 비명계 의원들은 다들 한 목소리로 탈당 가능성이 낮다. 왜냐면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 5선이에요. 근데 그럼 내년에 6선을 성공을 해서 의장, 국회의장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수당 소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으로 가서는 오히려 이 목표와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쉽게 떠나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또 배경이 있네요. 네. 자, 이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또 정치권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관련해서 영향력,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올라갔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어떻게 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 대표 이 신당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뭐 내용까지는 보진 못했는데 이제 당연히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좀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이랑 지난주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실제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비례만 가지고도 뭐 7에서 10석 이런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듣기도 했고요. 이준석 신당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그 입장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두 가지 관측이 다 있는데 이제 실제 만들 거다 아니면은 만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동시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행보로 보면 사실은 거의 가시화된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좀 아닐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의 논리를 좀 들어봤는데 좀 그 인상적인 건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말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하겠다 이런 식의 일종의 조건을 걸어놨는데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게 왜냐면은 실제 이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면은 실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조건을 잡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조금 더 좀 교섭을 해보자 이런 데에 더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쪽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뭐 나의 요구 조건을 이런 것들 좀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좀 한계로 지적을 하는 게 아까 의원들의 숫자를 확보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봤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공천 이후에는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천 시점이 한 1, 2월은 더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명확해지려면 그러니까 대략 2월 정도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예를 들어 그러면 12월 말에 창당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의원들의 숫자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에 2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너무 늦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소위 낙엽을 줍듯이 이제 떨어진 의원들을 모으게 되면은 그거는 좀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가까운 몇몇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몇 명 합류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적인 구조상. 네. 그리고 원래 바른정당 만들 때 좀 힘들었던 것도 경험도 해봤었고요.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이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좀 추론해서 해석해봐도 되겠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대통령실에 된 그 보고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른다 그러면서 다 알더라고요. 네. 추정은 자,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뭐 선거가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공천 관련된 이야기 누구누구 출마하는 이야기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에 이 조추송이라는 것 이은지 기자도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이거 요즘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골치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조어인데요. 자, 조추송 청취자분들은 뭔지 아실 건데 조국, 추미애, 송영길 세 사람입니다. 자, 이 출마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점쳐지면서 방금 전에 이은지 기자는 골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세 사람의 행보가 어떻길래 민주당의 인식이 그럴까요? 일단 세 분 모두 출마 준비 행보 내지는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까지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북콘서트를 하는 건 사실상 총선 출마 행보로 많이 등치를 해서 봅니다. 출판 기념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이미 진작부터 디케의 눈물이라는 저서로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18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4일에는 광주에서 하는데 항상 이게 북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이번에 신당 창당과 출마한다는 말을 밝힐 거다. 근데 또 안 해요. 그럼 또 다음에 할 거다. 정말 그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여부나 신당 창당 여부가 굉장히 좀 관심사예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책을 낸 뒤에 북콘서트를 하고 다니고 또 얼마 전에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제 좀 어린 아주 놈이라는 거칠게 표현을 발언을 했습니다. 해서 조금 논란이 네. 됐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현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세 분 모두 이 사실상 출마 행보다 이렇게 보는 게 중론입니다. 자, 방금 전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골치다. 그 이제 이은지 기자의 시각에서 이제 취재하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는 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이름을 달지는 안 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민주당은 또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할까요? 일단 한 가지만 정정을 말씀드리면 골치라고 표현한 거는 제 시각에서 취재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 내부에 이제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그래요? 해보면 아. 종합을 해보면 골치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조추송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져서 논란이 되는 것도조차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내년 총선은 사실상 국민의힘이랑 한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이제 일당이 되려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텐데 그러려면 중도층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그 부분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 세 분의 지지층이 겹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 조추송의 지지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들을 받아들이면은 중도층 표를 사실상 얻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좀 살피면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돈봉투 의혹으로 좀 탈당을 한 상태예요. 네. 근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좀 참전을 하게 되면 그 도덕성에 어떻게 보면 조금 상처를 입혔던 돈봉투 이슈가 계속해서 회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담이고요. 제가 좀 재미있는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던 게 민주당 관계자에게 예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한번 그 송영길 전 대표에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조금 나왔던 이야기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 유세를 다녀요. 진교훈 당시 후보자를 굉장히 지지 유세를 하고 다녔는데 이걸 두고 캠프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누가 좀 말릴 수가 없느냐. 민주당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죠. 돈봉투 봤군요. 이슈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가 된 인사들이에요. 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사실상 일조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나오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부정 평가가 있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얘기가 해왔지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도층 표심 확보에도 조 전 장관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약간 깜짝 발표를 한 게 네. 조국 신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민주당에서 이제 선을 그었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게 되는 거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아마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금 애둘러서 조금 반대, 그러니까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깜짝 반응을 했군요. 자,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지금 친윤계, 중진, 불출마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매도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영남 중진, 친윤 국회의원을 두고서 떼치떼치하겠다 이런 건데 자 우유를 마실래 매를 맞고 우유를 마실래 매는 뭡니까 압박입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끌어내겠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당연히 얘기하는 것일 테고 그래서 공천상의 불이익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실제 그렇게 매를 칠 만한 그 실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결국 혁신위의 모든 문제가 인요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들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는 거냐 이 문제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당내에서도 어느 쪽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이걸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취재를 해보면은 그 양쪽 해석이 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은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해결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원래 당무에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을 대신 세워가지고 원하는 바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의원들이 있고 반면에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얘기들이 좀 독자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양쪽이 좀 엇갈려 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지령을 내린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응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그룹 의원들의 대응들이 다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런 측면의 한 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그 모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대통령이 만약에 뜻이 명확할 때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명확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좀 못 나오게 하는 과정이라던가 나경원 전 의원 이런 과정 때 보면은 되게 아무 말을 하지 구체적이잖아요.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 맞습니다. 정무수석에 나서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예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뚜렷한 입장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런 뜻이 맞을 수는 있겠으나 확신은 다들 못 하고 있는 네. 상황. 그러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 친윤 중진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에서 나는 빼달라 이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지난번에 윤 대통령 부친상 거기 갔었던 네. 사람이 해줬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긴 좀 그런데 그 갔었던 사람이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은 그때 뭐 당대표 포함해가지고 친윤 의원들도 다 와 있고 이런 자리였는데 좀 권성동 의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좀 이렇게 같이 뭉쳐 있고 권 의원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어디까지나 받았다라고 관찰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장례식장 윤석열 대통령이 붙인 장례식장 분위기를 보아하니 권성동 의원과는 윤 대통령이 좀 대면대면했다. 윤 대통령 말고요. 친윤 그룹들. 아, 그러니까 나머지 친윤 내에서? 그룹들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요런 표현들은 아마 일단은 지금 대응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목되는 건 이런 거였어요. 예전에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서로 뭐 브라더라고 하면서 이제 친하다라는 거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응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응 방식이 다른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좀 멀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난 두드러지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점들을 강조를 해가지고 이 위기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대응으로 보이고 장제원 의원은 반대로
이렇게 이제 세력도 보여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협상력을 좀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장제원 의원이 물러나게 되더라도 네. 난 지역에서 이만큼 모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만큼 다른 걸 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 그건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라서 양쪽의 대응이 조금 다르고 그 와중에서 권성동 의원은 조금 이제 로우키라고 할까요? 조용히 가는 그런 길을 택했다. 그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취재됐을까 싶어서 권성동 의원이 그러면 체리 엄지척 따봉을 지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취재 안 됐습니다. 자, 이현지 기자, 민주당에서 지금 이뇨한 위원장의 순천 출마설이 나온다고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듣고 좀 흘렸는데 네, 그 뒤로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전라남도 순천 출마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뇨한 위원장이 서대문 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뇨한 위원장이 만약에 혁신위 활동이 조금 삐끗한다던가 서대문 갑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순천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순천이 총선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순천이 분구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은 순천이 두 개의 지역, 가불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광양, 구례, 곡성과 함께 묶여서 가불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좀 인구가 늘어서 순천이 갑을로 나뉘어지고 나머지 광양, 구례, 곡성이 하나의 지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두 개였던 지역구가 세 개로 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제 갑 지역위원장인 천하람 위원장, 그다음에 이정현 전 의원, 그다음에 이뇨한 위원장까지 이 세 명이 모두 순천의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게 되면 그게 전국 선거로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당선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이제 호남 쪽에 국민의힘 의원 3명이 국민의힘 후보 3명이 이렇게 모두 다 공천을 받아서 뛴다는 거는 뭐 중도층 민심이라든지 전국 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남 여론도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정작 지금 한 보도에 따르면은 불출마설도 나오던데요. 불출마 인류한 위원장 말씀이시죠? 네. 불출마설도 당연히 나오고 또 서대문 지역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다 열려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선거일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공천 관련, 신당 관련 이야기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